투자 스토리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예. 그럼 처음부터 이거는 매매 차익 목적으로 매입을 하셨던 거죠? 그렇죠. 17년도에 제가 꼬마 빌딩 하나 매입한 게 사당동이거든요. 아파트 딱 정문 나오면은 바로 보이는 꼬마 빌딩. 땅도 작아 36평인가 그래요. 36평이요? 예, 지하 2층에 지상 이제 4층짜리. 근데 그걸 17년도에 11억 4,500 주고 샀어요. 그 건물에 보증금이 1억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매도자한테 줄 돈은 10억 4,500만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건물에서 7억이 나온대요, 대출이. 또 제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가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추가 대출이 한 3억이 나온대요. 3억 7억 더하면 10억이죠. 보증금 1억 공제하고 제가 매도자한테 준 돈은 4,500만 원. 4,500만 원. 예. 총 월세가 얼마였었나요? 360인가 370 정도 나왔어요. 대출금이 좀 많다 보니까 원금도 같이 갚아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받는 월세 다 그냥 끝. 이제 30대, 40대는 이제 자산을 키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4년을 보유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큰 걸로 갈아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얼마에 팔았냐면은 23억에 팔았어요. 오. 그래서 4년 만에 그냥 11억 양도 차익 보고 홍대에 또 40억짜리 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지하 2층에 지상 5층짜리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3, 4층이 빈 상태에서 샀어요. 지금도 비워두고 있어요. 월세 받으면은 한 층에 한 150이나 한 170 정도 받을 것 같아요. 그럼 두 개 층이니까 300에서 제가 한 300, 한 40 정도를 이제 기회비용 거 포기하고 있는 건데, 예. 근데 안에 그게 왜 비어 있냐면요. 위에 3, 4층이 주택이었던 거예요. 지금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게 대로변에 큰 건물이 아니라 이면에 주거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이면 쪽으로 이제 상권이 확장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주거 지역인데 지금은 상업 지역이 된 거죠. 그런 지역의 특성이 뭐냐면 위에는 주택이고 아래쪽엔 상가 주택인데 이 건물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매도자분이 작년 5월 말에 이 주택을 명도로 하고 용도로 상가로 바꾸셨어요. 종부세 안 내려고. 주택을 자기가 없애버린 거죠.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 변경하려고 하면은 치사시설을 드러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 있는 상태 싱크대만 드러낸 거예요. 아, 네네. 뭐 제가 이 방송이라서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얘기하세요. 여기 그냥 여기 유튜브에 방송이 아니고. 어쨌든 누가 볼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또 추가로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건물 하나만 끝이 아니라 그 건물하고 어떤 이제 연계해가지고 또 딴 거 생각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냅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방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놓지 않으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공실 여부도 좀 궁금했거든요. 건물 투자에서 내가 수익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료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임차인을 만나서 만기되면 임대를 올려야 되잖아요. 이제 계약갱신 요구 끝나고 나면은 그 임차인을 내보내고 더 나은 임차인을 바꾸면서 아예 틀을 바꾸는 그런 것도 임대료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인데 건물도 이 두 가지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상가는 할 수 없는 거 건물은 할 수 있는 게 이제 용도를 주택에서 근생으로 바꾸면서 확 판을 바꿔버리든가 아니면 기왕 용도 바꿀 바에는 리모델링 해가지고 손을 보겠다 하는 것도 있고 또는 기존 건물을 허물고 신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신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작은 건물뿐만 아니라 옆에 또 싸게 또 매입을 해가지고 합치면 키포인트가 되는 제 건물과 좀 저렴하게 매입했던 옆에 건물을 합쳐가지고 나중에 하나로 팔면은 앞에 건물 가격으로 충분히 매도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큰 그림 그리고 계시네요. 대표님께서 잠깐 또 중요한 팁 하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상가주택 나온 물건들이 거의 주택 있는 분들이 샀을 때는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잔금 전에 근생으로 바꿔놓고 그렇게 되면 매수하시는 분도 종부세 영향도 없고 그러니까 대출도 좀 잘 되기 때문에 팔리지 못하는 매물이 있다고 하면 뭐 그렇게 좀 풀면 될 것 같고 빌딩으로 수익을 올리는 세 가지 방법. 월세를 올린다,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건물 모양을 바꾼다, 아니면 이걸 다 그냥 철거시키고 신축을 해서 아예 또 그냥 새롭게 하면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방안에 맞는 또 그래도 메인 건물을 취득하셨으면 그 옆에 거를 또 하나 합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옆에 거나 뒤에 거나 그죠? 나중에 옆집 합쳐가지고 뭐 하면 다시 출연해도 될까요? 그래? 옆집 싸게 나오면 저한테 좀 연락. 알겠습니다.
대표님은 건물 봤을 때 3일 정도, 2, 3일 정도 만에 선택을 하시고 손사무장님은 바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도 그런 눈을 가지려면 미리 좀 공부를 해놔야 되는데 예, 어떤 부분을 좀 공부를 해놓으면 좋을지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많이 보세요. 아니면 뭐 비용을 들여서 어떤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자기 틈틈이 또 자습하시는 거는 워낙 정보가 많이 풀려있는 시장이잖아요. 매매 사례를 오픈해서 얼마에 팔렸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어떤 앱들도 들어가 보셔가지고 내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지역에 최근에 매매된 것들이 얼마에 팔렸는지, 저도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신사동 가로수길에 75억에 작년 말에 사신 분이 한 6, 7일 만에 120억에 파셨어요. 와, 대박이죠. 또 차병원 사거리 부근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 좀 큰 건물인데 317억에 사신 분이 3개월 만에 417억에 팔았어요. 뭐지? 이 산 사람은 바본가? 라고 하는 어떤 그 궁금증을 한번 가져보시면은, 그러면 그 궁금증 때문에 그 건물에 한번 가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그러면 로드뷰를 보면은 첫 번째 거래됐던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아니면 임차인들의 어떤 모양이라든가 형태들을 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120억에 사신 분도 자기가 다 판단하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이는 상황만 바뀐 거예요. 상황만. 그러면 그 상황을 볼 줄 아는 눈만 가지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알려주지 않아요. 그거는. 그건 유튜브에도 없고 강의에도 안 나와요. 그건 자기가 느껴야 돼요.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뀔 것 같다. 내가 이 건물을 어떻게 바꿔야지,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어떻게 바꿔야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궁금증부터 시작을 해서 답사를 하면서 계속 알아보다 보면은, 그거 좀 한 몇 개월, 몇 년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눈이 좀 생기실 거예요. 아까 75억짜리 125억, 이건 120억. 이거 대표님 가보셨나요, 현장? 전 현장 가봤죠. 그럼 뭐 이게 120억에 샀던 매수자가 어떤 뭐 바꿨나요? 신축을 했나요? 아니면 뭐 아니, 아직 아무것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냥 놔뒀어요? 예. 120억이라고 하는 이 자기 투입 비용을 커버하기 위한 임대료가 나오려고 하면 리모델링으로는 답이 안 나오고요. 똑같은 용적률 받더라도 새 건물을 만들어야 돼요. 아마 이건 제 예상입니다. 아래쪽에 임차인을 다 명도해 주겠다라고 해서 전층 명도 조건으로 팔지 않았나 싶어요. 그 신사동이고 가로수길 주변이니까 거기만 꼭 들어가야 되는 업종이 있어요. 뭐 뷰티 관련된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가품을 판매하거나 자기가 저층부에 매장을 운영하면서 위에서는 사무실을 하려고 하는데 4억으로 건물을 허물고 신축을 하실 분들은 명도가 가능한 것부터 찾아요. 아, 그렇죠. 아마 120억에 사신 분은 자기가 허물고 신축하시려고 하시면서 4억을 쓰시는 분들이 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이 바뀐 거예요. 이 상황이. 예를 들었던 317억에 사셔가지고 417억에 파신 분 같은 경우. 317억에 사서 417억. 100억. 예, 100억, 3개월 만에 100억에 얹으신 분 같은. 이것도 상황이 바뀐 게 자기가 살 때는 빈 상태로 샀어요. 매도자가 4억을 쓰고 있는 건물이었는데 매도를 하고 자기는 이사 나가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금액은 317억이 됐는데 417억 파신 분은 그 사이에 임대차를 맞추셨어요. 네. 그것도 아주 좋은 조건에. 그래서 417억에 팔아도 수익률이 3% 중반이 나와요. 강남에서. 어떻게 하면 빌딩을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대표님께서 일단 가장 먼저 유튜브를 말씀해 주셨고, 유튜브에도 여러분들 그냥 공짜 영상이지만 그 안에 건질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가 많이 담아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 활용하시고, 여기서 조금 더 궁금하다 하면 강의도 들어보시고요. 우리 대표님께서 강의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실무 경험이 많고 이렇게 실제로 경험이 많은 분들의 강의를 들어야지만이 정말 좋은 빌딩을 고르는 법, 사고 파는 법 이런 것까지 좀 꼼꼼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 시세를 깨고 있어야 돼요. 시세를 깨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빌딩의 시세는 얼마인지, 이 빌딩의 시세는 얼마인지 이거를 좀 알고 있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요즘에는 앱이 잘 나와 있으니까 앱에 거래가 됐던 가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저렴하게 매입했던 빌딩 매물이 높은 가격으로 팔렸다고 하면 어떤 이유로 되었는지, 뭐 대표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도가 쉬워서 그냥 사업 목적으로 바로 쓸 수 있는 매물, 아니면 일부 공실인데 이거를 높은 임대 수익률을 맞춰서 다시 시장에 수익률 맞춰서 내놓는 경우.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빌딩 매물이 나왔을 때 이틀이나 3일 안에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금이 적은 사람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곳에 작은 지역부터 공략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은 지금이다 라고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있는 돈이 적으시면은 그 돈에 맞춰 가지고 매입을 하시면 좋은데, 나중에 이제
못 팔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이 6개 구는 불변이다. 거기는 들어가시면은 무조건 안전하게 차익을 볼 수 있다. 라고 얘기 드리고, 그 지역이 부담스러우시면은 6개 구에서 파생될 수 있는 바로 옆 동네 가는 거죠. 거기서 인접. 예, 거기서 인접. 예, 그러면 인접일 때 직선거리가 가까운 게 아니라 지나가는 그 가는 길, 사람들이 많이 가거나 가기 편한 통로여야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뭐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것도 좀 보시면서 내가 이 지역을 못 사지만 이 지역에 옆에 거 사는데 여기서 어떤 도로가 뚫린다거나 터널이 뚫린다거나 아니면 뭐 지하철 노선이 생긴다거나 해서 나중에 팔고 나올 수 있는 그거 사시면 되죠. 그리고 또 돈이 더 부족하신 분들은 저는 땅이 작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서 일단은 난 바로 사는 게 좋고, 부족하니까 땅을 줄이거나 지금 있는 상권의 옆 동네를 알아보시거나 뭐 이렇게.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그러면 어디까지를 사야 되냐, 외곽지를. 아는 분이 그 신축을 할 줄 안다고 해서 인천에 허름한 물건들을 매입을 해서 철거하고 거기다 새로 건물을 맞춰가지고 월세를 맞췄어요. 그래서 매매 가격이 5억대가 됐나? 그렇게 했는데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인천의 거를 누가 사주나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안 팔린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자 동네 건물을 갖고 있어야지 됩니다. 거기 거 좀 허름한 거 사는 게 훨씬 낫다. 네, 작은 경기도보다 서울이 낫다는 말씀이신 거죠? 마용성 6구에서 바로 또 인접지에서 거기서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거래 사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거래가 활발한 지역은 수요자들이 충분한 거고, 거래가 너무 없는 지역은 굳이 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 치는 거는 최근 한 5년간 거래 사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행크TV에서 처음으로 꼬마 빌딩을 이렇게 주제로 다뤄본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마음을 먹고 안 먹고 차이는 되게 크니까 그런 또 시간을 좀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정말 좀 진솔되게, 또 그리고 포인트 있는 핵심을 잘 말씀해 주시니까 기획하고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빌딩 투자의 꿈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행크TV 시청자분들 위해서 또 한 말씀 해주세요. 빌딩 투자라고 하는 게 진짜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걸 제가 제 고객분들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도 빌딩주가 되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여러분들 또한 빌딩주가 되실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현재 가진 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가져갈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종잣돈 모으던 시절부터, 그 다음 처음 투자를 했을 때부터 금액대가 좀 큰 물건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금액대가 컸던 물건들도 다 또 제 품 안에 들어오고 매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좀 큰 꿈을 가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여러분들께 또 큰 꿈을 만들어드리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